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시죠? 이렇게 불황이 닥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시선은 종종, 바로 저성과 직원들에게 향하곤 가죠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34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최근에 투자 계획을 확 줄이거나 아예 취소해버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비율입니다. 연초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을 불과 몇 달 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접은 거죠.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팀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냐?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아주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잖아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회사가 이 직원 성과가 너무 낮아 해고해야겠어 라고 마음먹었을 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? 실제 법정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한 자동차 회사 사례인데요. 2011년에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2017년에 특정 직원을 해고했어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소송에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게 무려 2023년입니다. 와, 한 명을 해고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셈이죠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? 법원이 그냥 성과가 낮았군요. 해고하세요. 이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까다롭고 공정하고 또 모든 과정이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는 절차를 요구해요. 그러니까 그냥 관리자가 보기에 성과가 좀 안 좋네.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. 섣불리 해고했다가는 거의 100% 부당해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설령 회사가 이 길고 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시간, 돈,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까지.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.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진짜 제대로 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맞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가 도대체 비즈니스 관점에서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왜 생겨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간극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. 법이 보는 저성과자는 말 그대로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가까워요. 기술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거죠. 하지만 기업이 진짜 속 터져 하는 저성과자는 좀 다릅니다. 아니, 월급은 저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왜 저것밖에 못하지? 바로 비용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인 거죠. 이건 법의 잣대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저성과자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?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 놀랍게도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 문제라는 답변은 30%에 불과합니다. 진짜 주된 원인은 무려 60%가 조직 문화나 관리 방식에 있다고 지적해요. 무슨 뜻이겠어요? 명확한 목표도 없고 제대로 된 관리도 없는 회사가 바로 저성과자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저성과자들이 조직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, 그게 뭘까요? 단순히 그 사람 몫의 성과가 비는 것, 아니요. 그건 20%에 불과해요. 진짜 문제는 무려 70%가 가리키는 바로 팀의 사기와 문화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. 열심히 하는 다른 직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나도 대충 할까 하는 생각을 퍼뜨리는 거죠.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. 한 CEO의 이 말이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.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하는 의미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다. 와,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죠? 소수를 솎아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다수를 지키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방금 그 CEO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다수를 지키고 그들에게 다시 일할 맛을 느끼게 해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답은 더 이상 법정 싸움 같은 사후 약방문이 아닙니다.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, 바로 문화 중심의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. 그 방법론을 아주 간단하게 3단계 프레임워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명확화, 검증, 그리고 보장. 이 세 단계는 저성과라는 병이 생기기 전에
미리 예방하고 모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에요. 자,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 명확화입니다. 이건 그냥 직무기술서에 몇 줄 더 적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우리 팀의 성공이 뭔지, 잘하는 것이 뭔지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. 기대치가 명확해지면요, 직원들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요.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애매함에서 오는 저성과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검증입니다. 이건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과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. 관리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래야 직원들이 시스템을 믿고 진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보장입니다. 이 단계는 앞전 두 단계를 꽉 붙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거예요. 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,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 회사가 당신의 노력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고요.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까요? 그 답은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. 사람 심리가 참 재밌어요. 상황이 좋을 때.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을 때는 굳이 위험한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.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뭐? 이런 거죠. 하지만 위기에 처해서 모든 선택지가 다 나빠 보일 때, 즉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과감해집니다. 어차피 이판사판인지 한번 크게 가보자.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. 지금 같은 불황기가 바로 기업들이 이런 과감한 문화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. 결국 지금의 이 불황은 그저 버텨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일 수 있습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에 쏟아부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앞으로 10년을 먹여 살릴 강력한 고성과 문화를 만드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? 선택은 여러분의 조직에 달려 있습니다.